자, 8페이지에 나와 있었던 유형 6번 상반방정식부터 시작을 해서 하나하나씩 얘기를 갑니다. 쌤, 상반방정식은 여기 중요한 건 아닌가요? 아니, 중요하죠. 중요한데 우리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 두 개 잡으라 그러면 보기차식하고 내림차순 정렬에 관한 인수분해, 뭐 순환식, 대칭식 뭐 이런 것들이어서 뭐 하나의 일화를 얘기를 좀 해드리면 이 인수분해가 학생들이 좀 이제 어려워해요. 계산들이 좀 지저분해지면. 그래서 제가 예전에 지금 와이프한테, 지금 와이프는 좀 이상하다. 그냥 와이프한테 예전에 그 사귀기 전에 제가 한번 그런 얘기, 왜요? 말 실수할 수 있잖아요. 그 제가 한번 너 그때 이제 학원 강사였으니까 학원 강사였고, 그래서 그때 당시 선생님 때 그때 목동에 있었거든요. 목동에서 이제 수업 막 하고 있는데 자기 되게 수학 잘한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제 와이프 중대 나왔거든요. 그래서 중대 되게 보고 잘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그래서 제가 한번 인수분해 어려운 문제를 하나, 정확하게 내림차순 정렬입니다. 저 문제를 하나 그대로 제가 그 핸드폰을 찍어서 보냈어요. 너 이거 풀면 내가 소원 하나 들어줄게. 내가 이렇게 보냈단 말이야. 1분 30초 만에 답이 왔어. 풀어서. 그래서 놀란 거야, 내가. 약속을 지켜야 되잖아. 소원 들어준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어디 데리고 갔죠. 어디 백화점. 골라 후덜덜했습니다. 그래서 알고 좀 소박한 사람이거든요. 그럼 나는 뭐 이런 것에 그런 허황된 생각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때 제가 그걸 살려고 했는데 와이프가 별로 마음에 안 든다 그래서 결국에 나왔어요. 명동에 갔는데 명동의 그 길거리에서 자기는 모자가 너무 좋다는데 모자 하나 샀어요. 모자. 좀 소박하죠. 그래서 제가 지금 와이프가 된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이거 가르칠 때마다 저는 이게 항상 그 기억이 이렇게 머릿속에 지배를 합니다. 별로 관계 없고요, 수업하고는. 좋은 기억이네요. 네, 좋은 기억이죠. 와이프가 이거 풀더라고요. 그래, 내가 괜히 수학은 나만 잘하는 거라고 생각하는 그런 오만함을 떨쳐버렸습니다. 그 와이프의 딱 1분 30초 만에 풀었던.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아는 사람한테 물어봤대요. 그 답도 되게 빨리 온 것도 신기하지 않아요? 아무튼 그래서 자, 일단 6번의 상반방정식 잠깐 얘기할게요. 이 상반된다라고 하는 국어적 의미는 뭐냐면 대칭이라는 뜻이거든요. 대칭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짝수차 상반방정식, 홀수차 상반방정식 두 가지 버전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홀수차를 주로 문제를 만들죠. 홀수차를 주로 만들죠. 자, 거기 가볼까요? 짝수차죠. 짝수학도 먼저 써야 되죠. 미쳤구나. 짝수차를 주로 써요. 그래서 우리가 거기 나와 있는 예제를 한번 좀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는 4차 방정식인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한 번만 더 생각을 해보시면 지금 걔는 상방 방정식이었으니까 자, 이 상황에 보시면 일단 얘는 절대 근으로 0을 가져갈 수 없어요. 실제 0 집어넣으면 등호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여기를 위아래 식을 0이 아닌 x제곱으로 나눠버릴 거예요. 그럼 얘가 어떻게 식이 바뀌냐면 이렇게 바뀌죠. 가운데 대칭 구조를 통해서 이 문자들이 이렇게 바뀌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그죠? 유사한 것끼리 묶기로 되어 있었던 거니까 유사한 것끼리 묶을 때 x제곱 더하기 x제곱 분위를 어떻게 묶어버리냐면 이렇게 묶어버리는 거죠. 이렇게 변형하는 거죠. 묶는다기보다는 변형하는 거고, 여기는 5가로에 얘가 x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달아주는 거고, 여기 10까지. 그럼 이제 우리가 아까 이야기했던 뭐로 바뀌죠? 치환 구조로 바뀌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얘를 t라고 잡게 되면 t의 제곱, 그러니까 5t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가 마이너스 6은 제로가 되면서 t 플러스 6 t 마이너스 0.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인수분해인 거죠. 여기까지가 인수분해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저 해당되는 요소를 다시 한번 좀 집어넣게 되면 어떻게 되죠? x 더하기 x분의 1 더하기가 6이 될 거고, x 더하기 x분의 1 마이너스 1은 얘가 0이 되는데, 우리는 기본적으로 다 앙식이었기 때문에 양쪽에 여기다 x 갖다 곱해서 식에는 변화는 없었던 거라서 x의 제곱 더하기 얘가 6x 더하기 1. 다시 x의 제곱 더하기 6x 더하기 1로 하나 써주시면 되고요. 여기 같은 경우 곱해주면 얘가 x의 제곱 마이너스 x 더하기 이렇게 원래 인수분해가 되는 거죠. 포인트.
나눠줬다가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면 되겠다.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상반문연식은 짝수차가 주로 나올 수밖에 없었던 상황인 것은 그래야 개수가 딱 5개가 딱 떨어지거든요. 홀수계. 이렇게 떨어지다 보니까 짝수차를 주로 낸다. 상반문연식은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다. 자, 그럼 이제 홀수차가 있는데요. 이것도 한번 잠깐 소개할게요. 홀수차는 말 그대로 오차식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럼 거기 봤더니 x의 5제곱 그럼 여기가 정확하게 이렇게 대칭 구조가 돼요. 이렇게 상반이 되긴 하는데 이거는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면 이렇게 상반이 되다 보니까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한번 대입을 해봐. 그럼 얘가 마이너스 1 플러스 4 플러스 2 마이너스 2 플러스 4 여기가 마이너스 1을 대입을 하면 숫자가 마이너스를 대입하면 얼마야? 플러스가 되고 그쵸? 잠깐만요. 숫자가 마이너스 4x 3승. 여기 잘못 썼죠? 여기가. 그죠? 저 뭔가 이상하게 썼죠? 5승 다음에 몇 승이 돼야 되는데 4승. 여기가 3승. 여기가 2승. 여기가 1승. 거기도 오타가 있었네. 그지? 자, 그럼 여기다 마이너스를 갖다 집어넣으면 얘가 마이너스 1, 얘가 마이너스 3. 그 다음에 얘가 플러스 2,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번 플러스 4, 플러스 1.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게 제로가 됩니다. 이게 제로가 되죠. 그래서요, 우리는 얘를 잘 보세요. 1, 마이너스 4, 2, 마이너스 4, 플러스 1이라고 하는 이 요소를 조립제법에 따라서 얘를 풀어줍니다. 그럼 얘가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나오고요. 이렇게 나오고요. 이렇게 떨어지고요. 이렇게 되면서 이 식 자체가 x 더하기 1에다가 x의 4제곱 마이너스 5x의 세제곱 더하기 얘가 7x의 제곱 마이너스 5x 더하기 1이라고 하는 구조가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잘 봤더니 이게 상반이 다시 돌아오죠. 그러니까 오차식의 상반, 홀수차수의 상반은 이걸 하나 끄집어내고 나머지 이 과정을 이렇게 가시면 돼요. 똑같아요, 패턴은. 오케이? 그러니까 오차식에서는 요거 하나만 추가로 있다라는 생각만 가지시면 생각보다 쉽게 풀 수가 있더라. 예, 이게 지금 현재 거기 나와 있었던 6번의 상반방정식 짝수차, 홀수차에 관한 전반적인 스토리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오차 방정식에 또 나오기 때문에 인수분해에서 그냥 간단하게 얘가 어떤 상반, 대칭의 느낌을 갖고 있었지 라고 하는 것만 정확하게 잡아주시면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오른쪽에 있는 문제는 뭐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보시면 되는 아주 정형화된 패턴이라서 이 정도 얘기로 일단 마무리하고요. 자, 마지막 활용선에 인수정리에 관한 이야기로 마무리하자. 자, 인수정리에서는 이제 중요한 게 뭐냐를 봤더니 거기 1번에 요 조건이 하나 있을 거야. 인수정리 어떤 숫자를 집어넣어도 0이 된다는 걸 얘기하는데 자, 지금 어떻게 되어 있었냐면 7번에 1번은 인수정리에 의한 인수정리에 의한 인수분해 언제 하냐면 주로 3차 이상의 조립제법을 할 때 주로 많이 씁니다. 근데 어떻게 하냐면 어떤 A를 집어넣을 때 0이 되게 되는데 그 A에 찾아가는 과정이 이거더라고. 자, 예를 한번 들어서 그냥 갈게. 자, 어떤 식이었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 x의 세제곱 얘가 3x의 제곱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8이야. 아까 우리가 항이 4개짜리는 얘들아, 항이 4개짜리는 우리는 어떻게 문제를 푼다라고 했었냐면 셋 하나 묶거나 둘 묶거나 이런다 그랬어. 그래서 실제로 얘는 둘씩 묶으면 답이 나와요. 진짜요? 네, 나와요. 이렇게 둘씩 묶어도 답은 계산이 돼요. 근데 우리가 하려고 하는 건 지금 그렇게 가는 게 전반적인 얘기가 아니니까 우리는 인수정리에 따라서 문제를 풀고 싶어. 그럼 우리는 어떻게 그 A라고 하는 어떤 특정한 숫자, 그냥 알파라고 할까요? 알파라고 하는 그 값을 우리는 어떻게 잡을 거냐 봤더니 플러스 마이너스 최고차가 1이잖아. 그럼 얘가 1의 약수.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는 상수가 여기 마이너스 8이잖아. 그럼 얘가 8의 약수.
이걸 비율적으로 가져가는 거죠. 그럼 제일 첫 번째가 뭐가 나와요? 1이야. 두 번째 마이너스 1이야. 2야. 마이너스 2야. 4야. 마이너스 4야. 8이야. 마이너스 8이야. 저는 이렇게 씁니다. 제일 작은 거, 그러니까 절대값 제일 작은 것부터 시작해서 뿔마로 주면 여기다 여러분이 1을 갖다가 집어넣었을 때 0이 되는지 확인하시는데 0이 안 돼요. 마이너스를 집어넣어도 얘가 0이 안 된다는 걸 우리는 확인할 수 있나요? 마이너스를 한번 집어넣어볼까? 마이너스를 집어넣고 마이너스를 집어넣으면 플러스 3이 되고 마이너스를 집어넣었더니 플러스가 6이 되고 마이너스 8. 제로가 되네. 다시 1은 안 됐는데 마이너스를 집어넣었더니 마이너스 1 더하기 3 더하기 2가 6 마이너스가 8 이렇게 들어가면 이거 더하기 이거 더하기 이거 더하기 이게 0이 돼요. 그러면 이제 우리 어떻게 하라는 얘기야. 저기 주어져 있던 이 형태를 누구 기점으로? 마이너스 기점으로 조립제법을 해라. 그럼 결과적으로 얘는 어떻게 된다? x에 더하기 1로 잡아주고 여기 식을 x의 제곱 더하기 2x 마이너스 8로 잡는데 쌤 이거 크로스로 인수분해 되는데요? 이렇게. 그럼 결과적으로 최종적인 인수분해는 x 더하기 1, x 더하기 4, x 마이너스 2까지 이렇게 물 흘러가듯이 계산할 수 있어요. 근데 니네가 이거 되게 만만하게 생각하는데 뭐가 문제인 줄 아니? 여기 앞쪽에 개수가 1이 아니라 2라든가 5라든가 들어가 있으면 니네 잘 못 찾아요. 왜? 분모에 대해서 생각을 잘 안 하기 때문에. 그것만 조심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 요소까지 우리가 한번 좀 보려고 하는데 일단 부탁을 좀 하는 건 뭐냐면 인수정리 잘 모르겠으면 3차 이상의 어떤 식을 인수분해 해라라고 표현하면 항상 최고차하고 최저차의 약수의 비율을 가져간다는 느낌으로 작은 숫자부터 집어넣는다는 느낌을 가지시면 쉽게 가질 수 있으십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활용 전에 가장 많이 나오는 패턴이다라고 보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우리가 하려고 했던 이야기.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마지막 유형이 있는데 활용 전에 그러면 한번 시너지 가지고 한번 다시 볼까요? 시너지 한번 가져봐. 요 내용 유사한 거 있으니까 한번 골라드릴게요. 자, 가봅시다. 자, 페이지를 이게 안 펴지네. 자, 페이지를 어디를 맞추시냐면요. 248번대로 맞춰볼까요? 248번대로 한번 좀 맞춰봅시다. 조립제법하고 연결이 되는 건데요. 자, 문항번호 적어드릴 테니까 한번 풀어보고 한번 가볼까요? 자, 첫 번째가 어떻게 됐을까? 250번. 그 다음에 251번. 그 다음에 안 넘어간다. 자, 그 다음 장에 해당되는 파트가 255번. 이렇게 세 개 한번 풀어보실까요? 네, 세 개 한번 풀어보자.
잠시 좀 더 해요? 네. 이제 프린트해서 질문 하나만 줘요. 네, 잠시만요. 일분의 그러니까 약수의 비율인 거니까 4의 3승의 약수. 아, 약수요? 네, 그 조합을 찾는 거지. 아까 여기서 보시니까 똑같잖아요. 아, 화의 약수를 잡고 1의 약수는 어차피 2라고 마이너스 어차피 뿔만에 여기서 반복이 되니까 1 기준으로 근데 4A 승제곱 약수가 뭐였죠? A도 4A. A도 되고 A 제곱도 되고 4A 제곱도 되고 2A 제곱도 되고 되게 많겠지. 작은 것부터 집어넣으면 되겠지. 자, 질문 한번 잠깐 받고 그 다음 유형 숫자적인 접근 방식 좀 한번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자, 3개 250, 251, 255 중에 좀 안 됐던 거 있으신가요? 계산이 조금 짜증나거나 좀 돌아갔거나 괜찮아요? 그냥 말씀해 주시면 돼요. 괜찮아? 괜찮았어? 255번. 255번? 오케이, 그럼 255번 한번 봅시다. 자, 255번을 한번 잠깐 보시니까 다항식을 인수분해하였더니 다음과 같은 수식이 되었습니다 라고 요청했어. 자, 이게 인수정리로 활용한 거는 인수정리는 반드시 1차식의 구조다 보니까 조립제법이 많이 쓰여요. 그래서 255번은 출제자의 의도가 뭐냐면 너 조립제법 써볼래? 라는 거야. 그래서 일단은 문자가 복잡하겠지만 이렇게 좀 포함하도록 잡아서 제일 처음에 1로 한번 가주시고요. 2로 한번 가주시고요. 맨 마지막에 뭘까요? 마이너스 2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자, 그럼 한번 해볼까요? 문자를 포함해서. 자, 1 내려오죠. 여기 되죠. 여기 되죠. 여기가 이렇게 되죠. B 더하기 A 더하기 1, B 더하기 A 더하기 1. 그래서 여기가 나머지인데 B 더하기 A 더하기가 3인 거죠? 이게 뭐여야 돼? 제로여야 돼. 왜? 나누어 떨어진다가 나머지 정리에 인수정리로 해석이 되는 거니까. 인수정리는 나머지가 제로인 거잖아. 그죠? 이렇게 한번 가져오면 되겠고요. 자, 그럼 이제 여기서 하나 나왔고 두 번째 1 내려오겠죠? 그럼 얘가 2가 되겠죠? A 더하기 3이겠죠? 2A 더하기 6이겠죠? B 더하기 3A 더하기가 7이죠? 이게 또 역시 뭐가 됐어야 돼? 제로가 됐어야 돼. 나머지니까. 자, 그럼 간다. 자, 요거 순서대로 쓸게. A 더하기 B 더하기 3은 0이니까 이렇게 한번 잡아주고 3A 더하기 B는 얘가 마이너스 7로 잡아서 내가 이걸 한번 뺄게요. 그럼 얘가 마이너스 2A가 4가 되어서 A는 마이너스 2가 되고 B는 마이너스 1이 됩니다. 되셨어? 그럼 A값 마이너스 1이에요. 그럼 우리는 이 값을 최종적으로 얼마로 고쳐주면 되니? 얘가 최종적으로 얘가 1로 고쳐주면 되겠죠. A가 마이너스 2였으니까. 그럼 C 떨어져. 여기 1 떨어져. 그럼 얘가 곱해지면 마이너스 2, 그럼 뭐야? 1 마이너스 2, 요게 제로가 됐어야 되죠. 그죠? 주어진 형태가 자, 근데 이게 몇 차야 그냥? 3차구나.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그냥 이렇게 가면 되겠네요. 여기서 굳이 이걸 안 가도 되겠네. 어차피 똑같은 내용이라서. 자, 그냥 이렇게 가면 되네. 뭐야? 이거를 우리가 쓸 때 이렇게 쓰는 거고, 이거 쓸 때 이렇게 쓰는 거고, 요 계산이 나머지 이렇게 쓰는 걸 거니까, 그죠? 그럼 이게 x 더하기 c니까 이게 그냥 c인 거네? 그럼 a가 마이너스 2가 들어가면 c는 얼마가 된다? 1이 된다. 그래서 c의 값, a 값, b의 값 찾아주면 뭐하라 했죠? 제곱하라고 했으니까 제곱하면 정답 6이 되나? 네, 6이 되는 것 같아.
그래서 정답은 그래서 1번 답으로 완성이 되는 것 같습니다. 되셨을까?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다시 우리 원래 본풀이에 돌아간다. 다시 원래 이제 남은 거 이제 두 종류밖에 없어서. 그리고 이제 어려운 문제로만 쫙 풀어드릴 거라서. 자, 10페이지 봐봐. 자, 인수분해 응용이라고 나와있지 않니? 인수분해 응용. 이게 실전에서 제일 많이 나와. 그러니까 이걸 이제 잘 보셔야죠. 앞에 것까지는 기본기를 가졌어. 이제 응용으로 들어갑니다. 일단 거기 1번 봐봐. 인수분해 이용한 수의 계산이라고 되어 있었죠? 그걸 써보실래요? 이렇게 쓰세요. 노출 횟수가 많은 걸 문자. 이렇게 잡으세요. 노출 횟수가 많은 숫자를 문자. 8번에 1번에 옆에다 쓰세요. 노출 횟수가 많은 수를 문자. 거기 얘 봐볼래? 얘를 봤더니 2005, 2003, 2005 숫자가 큰 놈 중에 2005가 더 많죠? 2005를 그냥 문자 X로 잡는 거죠. 치환구조입니다. 치환구조. 이해되시겠습니까? 자, 그 다음 밑에 2번 인수분해를 이용한 삼각형의 모양 판단 옆에서 써주실래요? 변의 길이. 야, 삼각형의 모양을 결정할 수 있는 건 다 변의 길이로만 가면 되는 거야. 직각삼각형이냐 정삼각형이냐 이등변 삼각형이 다 변의 길이 갖고 얘기하거든. 변의 길이 판단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조심할 게 하나 있죠. 자, 거기 주의라고 되어 있습니다. 챙겨보시겠어요? 밑줄 한번 쫙 쳐볼까? 삼각형의 한 변의 길이는 나머지 두 변의 길이 합보다 작다. 밑줄 쳐줘봐. 첫 번째 주의라고 되어 있는 거. 이게 왜 중요한지 아니? 얘가 절대 0이 될 수 없거든. 이게 뭐야? 삼각형 성립 조건이야. 어? 1번. 그 다음 두 번째. 삼각형의 각 변의 길이는 양수다. 이거 너무 당연한 거 아니야? 세 번째. C를 빗변의 길이로 하는 직각삼각형 또는 각 C가 직각삼각형이라고 하는 말이 지금 현재 거기 나와 있었는데 아니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냐면 같은 직각삼각형이어도 어디가 직각이냐 어디가 빗변이냐를 정확하게 명시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답이 달라지기 때문에. 아시겠죠? 직각삼각형이 전부가 아니라 어디가 직각인지를 정확하게 풀어주셨어야 됩니다. 라고 되어 있고요. 자, 거기 3번 한번 오른쪽 봐주세요. 3번. 자, 3번을 보시게 되면 어떻게 나와 있죠? 주어진 조건을 다항식에 대입하여 간단히 하는 인수분해. 이거 예전에 한번 했었어요. 관계식이 언급되어 있는 문자 항등식 표현. 관계식 나오면 어떻게 하라고요? 대입하셔서 차수를 낮추세요. 문자를 개수를 줄이세요. 그거까지 챙겨놓으세요.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주어진 다항식을 먼저 인수분해하는 조건을 대입하여 식을 정리한다. 무슨 얘기냐면 먼저 집어넣지 않고 식 정리한 다음에 숫자를 집어넣을 수 있다는 얘기인데 솔직히 이건 찾기는 좀 어렵습니다. 거기 써놓긴 했습니다만 좀 찾기는 좀 어렵습니다. 자, 4번 봐볼까요? 다항식의 두 1차식의 곱으로 인수분해한다. 이거 아까 했습니다. 두 1차식의 곱으로 인수분해한다. 이게 뭐였죠? D의 D가 제로였죠. 한번 써보실래요? D의 D는 0이다. 판별식의 판별식은 0이다. 원래는 다 근해 공식 가지고 다 확인해야 되지만 실제로는 판별식의 판별식이 0이다. 뭐 이렇게 읽으셔도 상관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5번입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5번. 4차 다항식이 2차 제곱식의 완전 제곱식이 됩니다. 라고 하는 형태로 봤는데 이거는 아까 우리가 했던 상수의 합과곱이 일정한 구조로 가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까지 복잡하진 않은데 완전 제곱식 그러면 뭘 생각하면 돼? 판별식은 0이다. 이 정도 생각하시면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랑 저랑 이제 남은 문제들 중에 이 프린트가 좀 어려워요. 시너지보다 훨씬 어렵기 때문에 이제는 제가 한 5문제 정도 좀 만들어 풀어드릴까 합니다. 문항번호 말씀드릴게요. 17번. 고장 끌고 볼까요? 17번. 그 다음에 19번. 18번은 안 풀어요. 요거는 그냥 유도하시면 되는 거라서. 17번, 19번. 그 다음에 22번. 그 다음에 23번. 네, 23번. 그 다음에 마지막 26번. 이렇게 해서 5개 풀어드리고 마무리하고요. 오늘 영동고등학교로 들어갑니다. 영동고등학교 들어가서 기출문제 한번 풀고 오늘은 뒤에 좀 많이 좀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가볼게요 일단. 자, 17번부터 가볼게요. 17번부터. 여기 뒤에가 좀 어려우니까 잘 보셔야 됩니다. 자, 시작할게요. 17번부터. 자, fx가요. x 5승 마이너스 ax 마이너스 1이라고 그랬는데요. 개수가 정수인 1차 인수를 가져야 돼요. 야,
이게 무슨 말이냐? 저 미지수 A가 되게 짜증나고요. 5차 승이 짜증이 나는 겁니다. 근데 방금 전에 했던 인수 정리에 따르면 얘들아 요게 어떤 식이든 간에 뭐 어떤 형태든 간에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거야. 근데 그것의 개수가 잘 들어 개수가 이 단어 잘 보셔야 돼. 개수가 뭐여야 돼? 정수여야 돼. 유리수 안 돼. 2분의 1 안 돼. 루트 2 이런 거 안 돼. 그냥 1, 마이너스 1, 뭐 3, 마이너스 5 이런 것들. 몇 차씩? 1차씩 하나를 가져야 된대. 다는 모르겠어. 저 A라는 인간들 다는 모르겠는데 가능성이 이런 게 하나 있을 수 있어. 저 왜요? 그거 어떻게 알아요? 이 인간들. 어차피 곱해서 마이너스 1이 되는 거는 정수라는 조건에서는 어떤 식이든 간에 상수함들만 쭉 곱하면 1이 될 수 있는 거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뭐 이런 식일 수밖에 없어. 끝자리 숫자들이. 그러니까 확실한 건 이렇게 될 수도 있고 또는 어떻게 될 수 있을까? 앞에가 가로가 몇 개인지도 모르겠어. 어떻게 될 수도 있어? 플러스 1일 수도 있는 거지. 맨 끝자리가 그렇게 돼야 개수가 정수란 말을 쓸 수 있거든. 에이 쌤 2분의 1 곱하기 2도 1인데요? 뭐 마이너스 하면 이거 마이너스 1인데요? 그럼 얘는 개수가 정수가 아니기 때문에 탈락일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니까 여기 이렇게 되거나 이렇게 될 거야. 그럼 첫 번째 제가 이거를 1번이라고 할게. 얘를 2번이라고 할게. 그럼 1번 상황을 봐. 자 1번 상황 뭐니? x의 5승 마이너스 ax 마이너스 1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그죠? 맨 마지막에 뭐로 끝나? 이렇게 끝나는 케이스. 2번의 케이스 어떻게 되는 거야? 2번의 케이스는 x의 5승 마이너스 ax 마이너스 1이 어떻게 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맨 마지막에 이렇게 끝날 수도 있더라 라는 얘기죠. 그럼 우리는 이미 배웠던 거에 따라서 미정계수 결정은 얘죠. 얘 모르잖아요. 정확하게 모르잖아요. 그럼 우리는 뭐야? 곱해진 얘가 뭐가 되는가? 0이 되게 하는 거. x 얼마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 그럼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플러스 a, 마이너스 1 우변이 제로가 되어서 아 이때 a는 2구나. 두 번째. 이번에는 여기다가 제로가 되게 하는 것을 집어넣으면 얘가 1이 되고 이게 제로다 보니까 이때 a 값은 얼마더라? 제로더라. 이렇게 확인이 된 거예요. 쌤 그럼 이거 어떻게 풀어요? 뭘 어떻게 푸니? 조립해법으로 푸는 거지. 자 1에다가 제로, 제로, 제로 5승, 4승, 3승, 2승 1승인데 마이너스 1 얘가 마이너스 1 이렇게 하나 가지고 두 번째 형태는 a가 빵이라고 했으니까 1 빵, 빵, 빵 그 다음에 얘가 빵 마이너스 1 이렇게 들어가겠지. 그럼 여기다가는 x 플러스 1을 갖는다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1을 적어주고 x 마이너스 간다고 했으니까 1을 갖다가 적어줘.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1 떨어지고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얘가 1이 되고요. 1이 되고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얘가 1이 되고요. 마이너스 1, 1이 되어서 얘가 제로가 되죠. 그래서 우리는 이 식이 네, 이렇게 구성된다는 거 알게 되고요. 두 번째 이 케이스는 내려왔죠? 이렇게 되어서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fx를 인수분해해라. 답은 몇 가지? 두 가지. 어떻게 쓰면 돼? a가 2일 때 이렇게 답 하나, a가 0일 때 이렇게 답 하나. 두 개가 나와야 됩니다. 이게 짜증나고 어려운 겁니다. 개수가 정수라고 했을 때 저기 알려준 숫자는 마이너스 1밖에 없었기 때문에 이 마이너스 1의 약수는 1 아니면 마이너스 1이니까 플러스 1이 되거나 마이너스 되거나 이렇게 둘 중에 하나로만 정리가 됩니다. 이게 학생들이 좀 많이 못 찾고 질문을 정말 많이 했었어요. 예전에 제가 다른 수업에서 한번 했었을 때 질문을 되게 많이 했던 겁니다. 그래서 개수가 정수라는 단어를 꼭 한번 정확하게 인지하고 넘어가십시오. 개수가 정수라는 말이 저기 1의 약수를 따지려고 했던 거구나. 이렇게 한번 기억해 보시고 오늘 꼭 이해 안 되시면 다시 꼭 복습해 보시면서 어떤 분들이 그러더라고 쌤 말이 너무 빨라요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그러면 이 영상 꼭 올려드리니까 아마 오늘 한 10시 반쯤엔 다 올라갈 거야. 오늘 영상 3개 찍을 거거든요. 이게 다 올라갈 거야. 그 영상 3개 찍는 거 뭐 있어요? 아까 앞에 찍었던 거 하나, 지금 찍고 있는 게 두 번째. 세 번째는 아까 이제 여러분 영동고등학교 풀고 나면 질문 파일들. 그렇게 항상 버전은 그렇게 2개 아니면 3개를 보통 찍습니다. 자 19번에다가 별표, 저도 여기다 별표 써놨죠? 여기다 별표 써놨죠? 별표 하나를
얹어주고 갑시다. 어떤 단어가 특이하죠? 소수가 특이합니다. 그럼 저기 식을 한번 봐봐요. 4승, 2승 상수다. 이거 뭐냐? 이게 뭐야? 이게 뭐야? 보기차식. 4차, 2차 상수. 물론 x에 관한 형태가 아니라 n에 관한 형태지만 그거잖아. 그러면 치환해지는 순간이 될까 생각해보고 4승과 100 왠지 얘네 느낌이 꾸겨넣는 느낌이 될 것 같아서 저는 이 부분을 그냥 바로 꾸겨넣겠습니다. 그러면 n의 4제곱이 꾸겨 들어갈 때 n제곱으로 꾸겨 들어가고 100은 당연히 10으로 꾸겨 들어가게 될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이 상황에서 이 가운데 부호가 플러스이면 어떻게 될까를 한번 고민해 봅시다. 플러스면 20n제곱이 발생해서 80n제곱이 되려면 마이너스 100n제곱을 하면 됩니다. 마이너스 100? 마이너스가 되면서 제곱수야. 그럼 얘 어떻게 쓰면 돼? 마이너스 100n제곱을 마이너스 가로의 10n의 제곱으로 바꿔도 상관이 없겠다. 정은아 이거 맞냐? 시연아 이거 맞냐? 이렇게 가자고. 여기 플러스를 해보니까 된다. 쌤 그러면 이 식은 제곱만 해서 한 번은 더 해주세요. 한 번은 빼주세요 라고 하니까 한 번 빼는 것부터 먼저 쓸게요. 참고로 렌차 수정률을 고려한 겁니다. 네, 이렇게까지 인수분해가 되더라라는 것을 우리 알게 되는 거죠. 자, 이제 여기서 소수란 단어가 등장합니다. 쌤, 이 결과가 소수가 되네. 그럼 생각해봐. 여기 있는 이 숫자하고 여기 있는 이 숫자 중에서 누가 더 크지? 오른쪽에 있는 게 무조건 크지? 그지? 그런 순간 이 소수라는 단어의 의미가 일로 갑니다. 그쵸? 소수는요 1 곱하기 자기 자신으로 쓸 수 있는 거니까요. 7이다 1 곱하기 7이잖아요. 그러니까 작은 숫자는 무조건 뭐가 됐어야 돼? 1이 됐어야 된다가 이 문제의 포인트 별표가 들어간 이유가 되겠죠. 다시 한 번만. 소수가 된다? 얘가 인수분해 됐는데? 그러면 더 작은 놈이 확실하게 이거라면 그건 무조건 1이 됩니다가 중요한 포인트가 됐죠. 넘겨갑니다. n제곱 마이너스가 10n 더하기가 9는 0이 되어서 이때는 암산을 할게요. 1 아니면 뭐가 돼요? 9가 되죠. 확인해. 1을 여기다 집어넣으면 당연히 얘는 뭐야? 1 곱하기 여기다 1을 갖다 딱 집어넣었더니 21이 됐어. 쌤 이거 소수가 아닌데요? 21은 소수가 아니잖아. 그럼 n이 9였을 때 한번 확인해볼까? 앞쪽은 무조건 1이겠지? 이걸 1로 만드는 작업을 한 거니까 9를 갖다 집어넣었더니 얘가 81 플러스 얘가 90 더하기 얘가 10 이렇게 들어가나요? 그래서 제가 181 어때요? 소수 맞죠? 소수 맞죠? 확인해야 돼? 확인해야 돼? 2의 배수 아니죠. 3의 배수 아니죠. 5의 배수 아니죠. 7의 배수 아니죠. 다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얘가 되죠. 그래서 우리가 가능한 형태 n은 얼마가 됐다? 9가 되었다. 그래서 n의 값을 구하라. 정답은 9가 됩니다. 별표 칠만하죠. 보기세식도 알아야 되고 소수라는 단어의 속성 얘가 2다 라는 것도 알아야 되고 됐어? 자, 그 다음에 저는 22번 가겠습니다. 22번도 좀 특이해요. 자, 간다. 22번은 쌤 뭡니까? 라고 봤더니 자연수래요. 그래 너 특이하네. n제곱 더하기 n 더하기 17이 어떤 자연수의 제곱이 된다 라고 했을 때 그거를 근데 어떤 자연수가 m이네? 이렇게 되면 되겠네. 쌤 지난번에 우리가 자연수 그러면 쌤 규칙선 찾으라고 했으니까 1부터 집어넣으면 되지 않을까요? 맞아요. 그렇게 집어넣어도 답은 나올 수 있겠지만 약간 무식한 방법처럼 보이잖아요. 그냥 막 집어넣기에는. 쌤이 그럼 이거 어떻게 풀죠? 라고 했을 때 이게 학생들이 진짜 어렵고 이게 생각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얘는 별표를 제가 5개를 칠 겁니다. 아니 이딴 문제 5개나요? 예, 맞아요. 여러분들이 못 찾아요. 그래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뭘 못 찾느냐? 잘 봐라. 쌤 왼쪽에 있는 거 제곱이 이거 뭐 완전 제곱식 하면 되지 않을까요? 그럼 이런 식으로 가요. 이상하지? 자연수 2분의 1 더하면 얘가 자연수가 아니란 말이야. 불편해. 불편해요 쌤. 그때 이게 별표가 5개인 이유가 여기서 생깁니다. 잘 보세요.
곱하기 4를 넣습니다. 기억해 주세요. 왜 4를 할까? 그래야 수식이 오른쪽도 그렇고 왼쪽도 그렇고 제곱수가 뭐해지니까 예뻐지니까 그렇습니다. 한번 지금부터 그 얘기를 한번 잠깐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이게 뭡니까 쌤? 이렇게 가는 겁니다. 4n의 제곱, 얘가 4n 68이라는 숫자가 4m의 제곱이라고 하는 형태로 모양이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얘를 어떻게 바꿀 건가를 한 번쯤 더 고민하는 게 두 번째 발표일 수 있는데, 얘를 이렇게 씁니다. 쌤 이게 뭐죠? 왜 2n 더하기 1의 제곱이에요? 그래야 이 앞에 문자들을 개수가 자연수꼴로, 개수가 정수꼴의 제곱을 바꿀 수가 있어서요. 그럼 바꿔보면 4n 제곱 더하기 4n 더하기 1이 여기 들어가다 보니까 여기가 67이 들어가고요. 여기가 오른쪽의 숫자가 2m의 제곱이 됩니다. 쌤,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요? 뭘 어떻게 해? 제곱을 넘겨오는 거죠. 제곱을 넘겨온다고요? 2m의 제곱, 2n 더하기 1의 제곱이 67이야. 제곱만의 제곱은 인수분해가 가능하죠. 그래서 한 번 빼주고 한 번 덧셈해 줍니다. 이렇게 되죠. 한 번 더 해주고 한 번 뺐다. 그 다음에 여쭤볼게. 67은 소수니 합성수니? 소수죠. 그럼 너네가 딱 보더라도 누가 더 작아? 얘가 작다는 거 우리는 알게 되지. 그렇다면 어차피 얘는 무조건 양수여야 되고, 그럼 곱해서 67이 되니까 여기도 양수가 돼야 되니까 우리는 여기서 결론적으로 2m-2m-1이 1이 되고 2m 더하기 얘가 2m 더하기 1이 67. 왜? 얘가 소수다 보니까. 아까 풀었던 거 컨셉이 똑같네. 자, 두 개를 덧셈합니다. 자, 덧셈하니까 좌변의 식은 4m이 되고 우변의 식은 68이 됩니다. 따라서 m의 값은 17로 계산이 되었고, m의 값 17을 갖다 여기다 딱 집어넣었더니 34-2n 마이너스 1이 얘가 1이 되면서 2n이라고 하는 형태가 32가 되므로 n의 값은 얼마? 16이다라고 하는 형태로 구성이 됩니다. 그럼 문제에서 구하라고 한 게 뭐냐면 mn입니다. m 곱하기 n은 얘랑 얘를 갖다 곱하면 얼마? 272로 답이 나옵니다. 요거 한 번만 정리 좀 잘해주세요. 곱하기 4를 은근히 생각 못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까지 한번 잘 정리해 두시면 생각보다 괜찮은 학교 기출들을 많이 만나시게 될 겁니다. Bluetooth mode. 소수가 특이한 거죠. 여기도 소수가 특이한 거고, 그죠? 작은 숫자는 무조건 곱셈에서 1의 구조다. 인수분해에서. 그거까지 여러분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남은 거 두 개, 23번과 26번인데 23번은 좀 많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별표를 5개를 치고 갈 겁니다. 유독 여기가 좀 그래요. 그래서 23번하고 26번은 그냥 풀만한데 23번이 조금 불편해서 지금부터 쓰는데 챙겨볼래요? 100 이하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100 이하의 자연수. 24번도 마찬가지야. 근데 23번 100 이하의 자연수 A에 대하여 라는 말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근데 거기 봤더니 4차 방식이 어떻게 되어 있죠? x4승 마이너스 ax제곱 더하기 1. 보기차식이다. 보기차식. 미지수를 포함하는 보기차식이다. 그래서 그거 어떻게 해라? 개수가 정수. 미술 한 번 더 써줄래? 개수가 정수. 2개 이상의 다항식의 곱으로 인수분해 된다. 이랬단 말이야. 자, 그럼 이 문제는 도대체 어떻게 풀 겁니까? 라고 물어보시면 보기차식 풀어가는 방법과 유사하게 문제를 풀 것입니다. 하나하나씩 보여드릴 테니까 눈여겨보세요. x의 4제곱 ax의 제곱 더하기 1이 어떤 놈들의 뭐 4개가 될 수도 있고 3개 곱하기 1개가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될 수 있겠죠. 아무튼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가 된대요. 그런데 개수가 정수인 2개 이상의 다항식으로 인수분해가 된다. 개수가 정수여야 된다고 했어요. 그럼 개수가 정수면 여러분은 또 요걸 갖고 판단하는 거죠. 쌤 저거 플러스 1인데요.
그럼 개수가 정수라면 곱해서 1 되는 케이스는 너무 뻔한 거죠. 그러면 일단 제일 처음에 얘를 어떻게 하느냐. 보기차식은 원칙적으로 2차 곱하기 2차라고 하니까 일단 얘를 가로를 2개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보기차식 여러분 인수분해 보시면 구겨넣는다는 표현 기억하시잖아요. 그러면 얘를 어떻게 해봐? 이렇게 해봐. 이렇게 구겨넣는 거야. 되겠어? 요거 무슨 말이 이해되겠니? 이렇게 일단 한번 좀 잡아보시라고. 자, 그런 다음에 여기다 지금부터 뭐라고 보실 거냐면 잘 봐. 여기를 색깔을 입혀볼까? 이게 워낙 중요해서. 이렇게 잡고요. 이렇게 잡겠습니다. 이렇게. 요 구조가 하나가 있고요. 아까 우리가 1을 또 쪼개는 방식이 두 가지가 있었잖아요. 뭐가 있었죠? 이렇게. 그러면 요 경우도 마찬가지로 내가 mx하고 여기도 nx 이렇게 한번 써보도록 하죠. 자, 아까 개수가 정수라고 하는 17번 문제 똑같이 푸는 거야. 오른쪽 숫자가 1이야. 그럼 여기 1, 1이겠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겠지. 쌤, 4개의 1차식의 곱으로도 갈 수 있잖아요. 그러려면 2차가 다시 또 인수분해가 되면 되니까 상관이 없어. 다 설명할 수 있는 상황이란 말이야. 쌤, 그럼 어떻게 하죠? 전개합니다. 전개한다. 잘 봐라. 쌤, 전개한다고요? 전개할 거야. 시간을 졸고 있으면 안 돼. 자, 이게 지금 한 줄씩 밀리면 쓴 첫 번째 상황입니다. 그럼 확인해봐봐. 저 왼쪽에는 좌변하고 확인 한번 해보실래? 자, 이게 23번이야. 이것도 별표 5개라 그랬지? 자, 그럼 봐줘봐. 뭘 봐? 쌤, 3승은 저기 없는데요. 그러니 m 더하기 n은 0이다. 첫 번째. 두 번째. 쌤, x제곱하면 저기 마이너스 a인데 그럼 여기 딱 봤더니 어떻게 되니? 2 플러스 mn이라고 하는 형태가 마이너스 a가 되는데요. 오케이. 자, 세 번째. m 더하기 n은 제로인 거 이미 여기서 확인이 끝났네요. 그럼 일단 저 식에서 이렇게 딱 두 가지 형태가 나옵니다. 그럼 제가 이거 1번이라고 할게. 요게 1번이니까 2번은 따로 쓰겠습니다. 그럼 일단 이 1번을 한번 풀어볼까요? 자, 그럼 개수는 분명히 뭐라고 하냐면 정수였습니다라고 얘기를 한 거니까 그럼 이 조건을 갖고 풀게요. 자, A는 원래 있던 문자고요. M은 내가 임의로 잡은 문자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어떻게? N을 마이너스 M이라고 써. 그리고 이 식을 대입을 해봐. 그럼 어떤 식이 나오니? 2 마이너스 M의 제곱이 마이너스 A랑 같다. 따라서 A라는 놈은 M제곱 마이너스 2와 같다. 이렇게 확인된다. 자, 확인하겠습니다. 자, 분명히 아까 A는 자연수라고 그랬고요. 몇 이상? 1 이상. 얼마 이하? 100 이하라고 했어요. 됐습니까? 자, 참고로 M은 정수고요. 참고로 이때 이 M은 정수입니다. 확인해 봅시다. 확인해 봅시다. 쌤, 요 마이너스 m제곱 마이너스 2라고 표현되어 있는 이 과정이 이거랑 이거 사이라면 아니 어차피 m제곱은 넘겨버리면 323이고 얘가 103 이하인 거 아닙니까? 그렇지. 쌤, 그럼 이거 어떻게 되는데요? 뭘 어떻게 되겠니? 정수의 제곱 완전 제곱 쓰니까 m제곱은 뭐가 나와? 4. m제곱은 뭐가 나와? 9. m제곱은 뭐가 나와? 16. 점점점. m제곱은 뭐로 끝나? 100으로 끝나겠지. 완전 제곱수가 돼야 되니까. 쌤, m제곱이 4면 a는 뭐가 나오는데요? 2. 여기 a는요? 7. 여기는요? 14. 여기는요? 네, 98. 이렇게 나옵니다. 두 번째. 쌤, 저 2번은 어떻게 되는데요? 2번도 똑같아. 2번도 여기 부호가 다른 거니까 전개하셔서 정리하시면 2번의 상황은 제가 말씀을 여기 따로 써놓을게요. 얘가 어떻게 나오냐면 2번의 상황은 이게 나오고요. 그 다음 아래쪽에 있는 수식이 이렇게 나옵니다. mn
마이너스 2가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와요. 식이 약간 다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똑같이 n은 마이너스 m을 갖다가 요쪽에다 딱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m제곱 마이너스 2는 얘가 마이너스 a가 되어서 결론적으로 a는 m제곱 더하기 얘가 2가 되는 게 확인이 되고요. 이 상황이 누구보다 1보다 크고 얼마보다 100보다 작거나 같다니까 얘를 넘겨주면 m제곱은요 마이너스 1이고 m제곱은요 98이 된다. 됐습니까? 쌤 그럼 제곱 어떤 정수의 제곱이 요 상이래요. 첫 번째 0부터 시작합니다. 두 번째 1 4 점점 내려가서 m제곱은 얼마로 끝나요? 81로 끝납니다. 그럼 그러하다면 a는 m제곱이 제로였으니까 a는 얘가 2가 되고 1 들어갔던 얘가 얼마가 되고 얘가 3이 되고 얘 들어갔던 얘가 a는 얘가 6이 되고 이때 a는 얼마가 되고 83이 되고 이렇게 한다고. 받아. 묻었어요. 묻었지? 좀 닦아. 정신 차리시라고. 자, 그럼 봐봐라. 문제에서 물어본 게 나올 수 있는 A값 아니냐? 바로 A 여기서부터 이거 쭉 가잖아. 이거 몇 개 나오니? 10개? 다시 9개. 그렇지, 여기 9개 나오는 거야. 오케이. 이게 9개야. 여기 몇 개 나오니? A가 짜라란가 0의 제곱부터 9의 제곱까지 갔어. 몇 개? 10개. 10개지. 0부터 9의 제곱이 10개지. 근데 이게 더블로 캐스팅이 된 것이, 그지? 답을 어떻게 써야 돼? 9 더하기 10개에서 한 개 빼야지. 이 두 번 쓴 거니까. A만 이 똑같은 게 두 번 쓴 거야. 그래서 개수가 몇 개? 18개. 이것까지 마지막에 신경을 더 썼어야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얘들아? 여기가 1이야.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이렇게 가서 나머지 조건식을 써달라는 얘기가 이 문제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였어. 여기까지. 자, 여기 한번 쭉 정리해서 보세요. 자, 그 뒤에 거는 숙제 처리하고 다음 시간에 질문으로 받자. 시간이 많지는 않아서 여기는 질문 처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다음번 문항들은 풀어오는 게. 그래서 오늘 숙제는 뭘까? 당연히 지난번과 동일하게 풀어오는데 지난번 숙제에서 빠지는 게 하나 있다. 뭐가 빠지냐면 오답 노트는 이번에 안 나갑니다. 오. 왜냐면 그쪽 예제들은 시너지나 이쪽에서 워낙 다 커버를 쳐주기 때문에 상관이 없어서 이번에는 오답 노트 과제가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럼 심플하게 여러분 해볼 수 있겠죠? 물 좀 마셔가지고. 네, 얼른 빨리 나왔다 보세요. 을 28개짜리 드린 거죠. 28개. 학교 기출. 네, 그거 좀 꺼내주세요. 그거를 놔두고 다닙시다. 그거를 제가 철을 해 드릴 테니까. 그죠? 구멍 박아서 놔두다가 중간중간.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여기다 박아드릴게요. 파일에 이름을 거꾸로 썼어. 아, 거꾸로 쓰세요? 어때요? 괜찮아요. 뒤에다 한 번 더 쓰세요. 썼어요. 네? 썼어요. 아, 네네. 알겠어요. 감사합니다. 빨리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영동고등학교 문제로 갑니다. 영동고등학교 문제로 갈 거고요. 지난번보다 난이도는 조금 더 올리는 작업을 합니다. 영동고등학교는 24개 문항이 출제가 됐었고요. 우리는 그 중에 필수 문항을 15개를 잡습니다. 그래서 지난번보다는 조금 더 깊이 있는 것들을 기본 문항으로 설정을 더 추가를 해놨습니다. 자, 체킹할까요? 영동고등학교 문제는 48페이지에 존재합니다. 영상으로 들으시는 분들도 48페이지. 네, 영상을 보내드릴 게 있어요. 네, 있습니다. 자, 320번 잡아줄까요? 320번.
체킹해주세요. 320, 321, 322, 323, 324, 325, 326번까지. 320번부터 326번까지 필수 문제입니다. 326번까지. 327번 빼고요. 자, 그 다음 장 넘기시면 거기는 332번 빼고 다 푸시면 됩니다. 332번 빼고 다 푸시면 됩니다. 328, 329, 330, 331, 333, 334, 335 332 빼고 332 빼고 다가 기본 문항입니다. 자, 그 다음 장 넘기시면 여기서부터 좀 어려워져요. 거기는 한 문제밖에 없습니다. 343번이 오른쪽에 있습니다. 343번. 이렇게 해서 15개가 기본 문항입니다.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포진되어 있는 형태를 잘 봐보시면 앞쪽은 좀 쉬운 문항들을 좀 위주로 많이 낸 것 같고요. 뒤쪽에 난이도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먼저 기본 문항들 빨리 한번 푸시고요. 난이도 있는 문항에 도전하셔서 35분 안에 한번 도전해 보십시오. 35분 안에 도전해 보시고 요거 자꾸 연습하겠습니다. 자, 그럼 시간을 네, 35분을 시작을 하겠습니다. 안 풀리는 거 넘어가세요.